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언행 불일치, 말 따로 행동 따로, 언제나 한결같은 집권 여당이라는 국힘당의 현재 모습인데요. 오로지 국민들의 눈만 피해갈 뿐 지들 하고 싶은 건 지들 멋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천이 썩은 물 공천, 나눠먹기 공천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공천 사례가 또 드러났는데요. 보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 황당할 뿐인데요. 그렇게 공천을 줄 사람이 없는 걸까요? 이게 이들이 말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혁신 공천입니까? 썩어도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TK 지역에서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국힘당의 꼼수죠. 탄핵 심판 당시 박근혜 씨를 대리했던 두 사람, 유영아 도태우 두 변호사가 국힘당 텃밭인 대구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대놓고 벌인 묻지마 공천이 점입 가경이었는데요. 그런데 도태우 후보는 과거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놓고 북한 개입설 등 폄훼 발언을 수시로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18 정신이 민주주의를 지킨 우리 헌법 정신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었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국힘당 공천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공천이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우리가 재조사를 해보면 당시 과연 북한의 광범위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북과 단 하나의 연결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사실을 무시한 거죠. 지역 감정, 그건 정말 오히려 마녀사냥식의 몰아붙이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역 감정입니까? 커브길이나 이런 데에서 과속으로 하거나 이러되면은 전복되기 쉬워요. 총 사망자 수의 3분의 1은 애초부터 계엄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영역. 탄핵 심판 사건에서 박근혜 씨를 대리했던 도태우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 5.18이 북한과 무관하며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공개강좌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갑니다. 북한 개입설을 비판하면 곧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도 변호사는 5.18 성역화는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며 헌법 질서를 무시한 전두환 악마와도 5.18 성역화와 괴를 같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5.18 학살로 규정되는 것은 허구적 신화에 가깝다며 양면성을 지닌 복합적 사건이었음이 분명히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적었는데요. 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공천할 수 있는 걸까요? 제정신입니까? 극단적인 혐오에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올 초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입에 바른 침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이런 황당한 공천이 벌어진 겁니다. 한 위원장은 앞서 5.18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유인모를 배포했던 허식전 인천시의장의 징계를 즉각 착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국힘당은 최근 도태우 변호사를 텃밭인 대구 중남구 지역에 공천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면접 심사 당시도 후보에게 탄핵 관련 태극기 집회 참석 여부만 물었을 뿐 5.18 관련 발언은 묻지 않은 걸로 확인됐는데요. 언론들은 도 후보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군부 독재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굉장히 문제 있는 용어입니다. 군부 독재. 저게 우리 말에서 사라질수록 약해질수록 우리나라가 자리가 잘 잡힌다고 봐요. 도태우 변호사의 과거 발언들이 추가로 드러나며 이번 국힘당 공천 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과거 5.18은 학살이 아니다.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힘당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검토해봤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충격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후에도 도 후보가 군사독재를 감싸는 취지의 말까지 했던 사실이 또 확인되며 이런 자를 어떻게 공천할 수 있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그런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존중했고 저희들은 특별히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5.18 북한 개입 가능성을 주장한 도태우 변호사의 발언이 공개된 뒤 국힘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충분히 검토했지만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는 어이없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다양성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다양성의 문제일까요? 여러 차례 5.18 북한 개입설 주장해온 도태우 변호사가 공천이 됐는데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5.18 정치 헌법 정당으로 분석과 배치된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우리 당과 저의 5.18에 대한 생각은 제가 취임 이후에 1월에 광주 5.18 묘역에서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라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비대위에서 공천 제도하시면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던 한동훈 위원장은 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5.18을 헌법 정신에 넣겠다던 자가 5.18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자의 공천이 원칙적인 입장이라는 겁니까? 수도권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군부 독재라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군부 독재 대신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로 불러야 한다며 전두환 정권 시절 언론기관들이 좀 제한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보다 더 다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2021년 전시 사망 직후엔 평화적 방법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연 보기 드문 군인 출신 대통령이라는 글도 썼습니다. 야권은 국민의힘이 5.18 망언을 두둔하고 있다며 일제히 공천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광주광역시도 5.18을 지속 왜곡한 자를 공천한 사실에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힘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버티게 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빨간색 깃발만 꼽아도 당선되는 지역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고도 이 공천이 조용하고 합리적이며 평화로운 공천일까요? 처음부터 이들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던 국민은 없을 겁니다. 이들은 항상 이래왔기 때문이죠. 오로지 선거로 심판해야 합니다. 투표를 해야 심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장관이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도망쳐야 할 이유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한 통의 유선 전화를 받고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 확인 결과 해당 번호는 대통령실 번호였습니다. 또한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이야기한 적 없다라던 해명과는 달리 이종섭 전 장관은 대통령실의 전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 복귀를 챙겼습니다. 이런데도 해외 도피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결국 수사 외압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고 그 연결고리인 이종섭 장관을 대사 직함을 달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될 말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명령을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렇다면 출국 금지 명령이 확인된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 꼬리를 자르려는 파렴치한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이 전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의 배후임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과 은폐 시도를 철저히 파헤칠 것입니다.